그러면 정제하부터 배울 거예요. 여기 3번부터 보면 돼요. 3번 가로 3번 실항타에 의한 방법 해가지고 정제하 시험, 동제하 시험 여기가 중동제 알자예요. 실항타에 대한 방법이에요. 정제하 시험부터 배울게요. 정제하 시험이 제일 의미가 있어요. 정제하 시험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정제하 시험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우선 내가 말뚝 한 본이 1000kN을 견디는 거로 설계되어 있어요. 정답. 그러면 정제하 시험은요 이 2배인 하중을 가할 겁니다. 그럼 시험 하중은 얼마죠? 2,000. 그러면 부러지나요? 안 부러지나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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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율 때문에 이 말뚝은요 1000부터 3000kN이어야 돼. 3000인데 3으로 나눈 거야 안전율로. 그러다 보니까 2000을 간다고 해가지고 부러지면 이건 뭔가 크게 아주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도장 찍고 갖고 왔으니까. 그죠? 이런 투질 기술사는 안 돼. 잘 수가 없어. 어찌됐건 2000kN 어떻게 가할 거냐? 8로 나눈 거야. 그럼 얼마입니까? 250씩 250씩 8번을 시험할 거예요. 하중을. 간단해. 이게 다예요. 숫자로 나열해놔가지고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시험을 할 거예요. 2배 하중에 8을 나눠가지고 250씩 8번을 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로? 실물 하중으로. 하중 가하는 방법이 2개가 있어요. 이 실물 하중을 가하는 방법이 2개가 있다고요. 하나는요 상제 하중을 가하는 방법이고요. 250kN짜리면요 25톤이 25톤 공을 하나 빼면 25톤짜리 철판을 하나씩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크레인이 엄청 커야 돼요. 막 100톤 크레인이 와야 돼. 이거 시험하려면 그잖아요. 25톤씩 떠야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크레인의 크기가 말뚝의 크기가 커지면 엄청나게 큰 크레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8번 운반해가지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올려야 돼요. 하나당 뭐 1시간씩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시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쓰진 않았지만. 그러면 상제 하중을 가려면 대형 크레인이 필요하겠죠. 근데 현장에 대형 크레인이 못 와.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실물 하중 이거 올리기가 어려워. 그런 데가 엄청 많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앵커를 이용하는 거예요. 앵커. 반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습니다. 앵커 4개통이 말뚝 여기다가 체킹 포스를 가해가지고 바닥으로 당겨버려요. 이렇게 돼 있다고 앵커가. 말뚝이 여기 있고 반력을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체킹력에 의해서 하중을 가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이해되세요? 실물 하중을 가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앵커에 인장력을 가하는 거예요. 250kN씩 가는 거예요. 한 번에. 250kN 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앵커가 150에서 350kN이니까 그 가운데 값이 250kN씩을 제해본다고요. 뇌기통에 똑같이 인장력을 해. 언제까지? 8번. 이렇게 하는 정제하 시험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가 동제하 시험이에요. 동제하는 좀 할 말이 많아요. 말뚝이 있으면 말뚝을 때리잖아요. 말뚝이 이걸 때리면서 항타시에 측정되는 거예요. 항타시에 여기다가 말뚝에다가 PDA라는 걸 부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말뚝을 때릴 때 힘이 발생되죠. 힘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망치 팡 때려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는 탄성파가 생기고 말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압축이 되겠죠. 순간적으로 압축이 되잖아요. 말뚝을 때릴 때 여기는 집안 탄성파가 생기고 말뚝이 압축되고 위에는 때리는 힘이 있고 이거에 대한 세 개의 주기적인 관계를 PDA로 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봐보면 변형과 가속도가 PDA에서 힘과 속도로 변형된다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굉장히 어려워. 이거 임피던스를 따로 배워야 되는데 거기까지 배우려면 토질 교육자가 빨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렇게 힘을 탁 가하면서 힘에 대한 에너지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SPT를 생각해 봅시다. 무게추를 탁 가했을 때 무게추를 떨궜을 때 자유낙하되는 속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힘의 추의 무게와 떨어질 때의 속도와 말뚝이 이렇게 변형되는 것과 힘에 대한 이 집안에 대한 고동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검토를 해줘요. 뭐가? PDA라는 기계가 말뚝에 부착된 기계가 알아서 해석을 해서
나한테 제안을 해줍니다. 말뚝이 지금 얼마만큼 바뀌었어요. 말뚝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이건 문제점이 좀 있죠. 실보라중을 다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얘는 되게 편해요. 이걸 선호합니다. 왜? 이직거리 할 겁니까? 솔직히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비쌀까요? 이렇게 하는 게 비쌀까요? 누구나 다 이걸 하고 싶지. 이건 그냥 PD만 붙이면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방서에는 어떻게 써져 있을까요? 이게 시방서가 다 틀려. 우리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근데 저걸 하라고 써져 있다고. 근데 저거를 말뚝의 개소나 본수가 많지 않거나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에 이걸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저걸 원칙으로 해요. 저걸 원칙으로. 이것 때문에 제가 의견서를 한 줄 써달라 그래가지고 애를 좀 먹었던 적이 있어요. 몇 번이고 잠 전화 계속 와. 진짜 한 달 내내 수십 번. 근데 진짜 몇 권의 책을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지침을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지침서마다 다 틀려 내용이. 근데 보통 저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제안하는 거는 한두 페이지밖에 없어요. 그걸 밀어붙이고 끝냈는데 안 들어가죠. 안 된다고. 크레인이 갈 수 없어요. 말뚝을 저기 이거 옹벽 하부에다 하는데 마이크로 파일인데 그것도 마이크로 파일로 설치한다는 게 소규모 장비를 넣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왜? 일반적인 말뚝으로 하는 게 편한데 마이크로 파일은 마찰 말뚝인데 그걸 변경한 이유가 있어요. 장비 진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스앵커 임장력 시험도 안 돼요. 못 들어가는데 장비가. 크레인 당연히 못 들어가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 감리가 저걸 하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기존 구조물 지어놓은 걸 허물 거야? 20층짜리 건물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럼 비탈면 더 밀었다 다시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전공 지는데 제 자, 넘기겠습니다. 페이지. 정동 제하시험은요 안 써요. 안 써. 서해대교의 주탑 하부를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 한 번 했는데 너무 비싸. 그래서 안 씁니다. 자, 봐보세요. 말뚝이 이렇게 있어. 이거는 현타 말뚝 조건이에요. 현타 말뚝 조건. 현타 말뚝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를 부착해. PDA 같은 걸 부착을 하고 기계를 세워. 이 기계가 레이저 포인터가 쫙 있어요. 레이저 포인트로 해가지고 레이저를 쏜 거를 제가 지금 형상화 그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화약을 넣어. 화약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실물 제하를 했는데 얘는 하중이 20분의 1이야. 20분의 1짜리 실물 제하를 우선 해놓은 상태에서 화약을 빵 터트려요. 터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뚝이 하중이 위로도 가고 아래도 가죠. 그러면서 아래로 가는 이 하중, 이 거동을 얘가 측정을 해줘. 실물도 있고 폭발력도 있어. 폭발력과 실물 두 개가 실물과 폭발력 두 개가 하중 요소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중 요소로 되면서 얘가 측정을 하는 값 이해되세요? 정제하와 동제하가 동시에 시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제하 시험이에요. 실질적으로 비쌉니다. 효과도 별로예요. 그래서 안 씁니다. 이거를 왜 개발을 했느냐? 당연히 가능하죠. 아까 전에 봐보세요. 내가 1000kN 썼잖아요. 서해대교 주탑 하부에 있는 말뚝 한 번이 받아야 되는 힘이 얼마냐? 그럼 이게 두 배면 얼마입니까? 한 번에 한 100톤 되죠. 100에서 200톤 되는 하중을 가야 돼. 200톤짜리를 실문제야 할 겁니까? 해상인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정자 시험을 하게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통을 이렇게 수조 같은 걸 놓고요. 물로 채워줘요. 물로. 큰 통을 놓고 물로 채워. 물로 채우면 물하중으로 의해서 하중을 가할 수 있잖아요. 해상 말뚝들을 실험할 때는 보통 물하중으로 제한을 합니다. 셀프 레벨링 돼가지고 지가 무게도 알아서 딱 가운데로 잡아줘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런 실험적인 요소로 해봤다.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건 4번이에요. 4번. 양방향 시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뚝이 있어요. 하부에 이거는 현타 말뚝이잖아요. 현타 말뚝. 현타 말뚝이 천공을 하고서 천공을 한 다음에 콘크리트 붓기 전에 철근망 3단에다 요걸 넣어요. 철근망 3단에다 이걸 넣고 나서 철근망을 삽입하고 그 다음 콘크리트를 타서 돼. 그 다음에 여기 선으로 다 연결된단 말이죠. 이 선에서 이 재키를 들어 올려요. 이렇게
들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리면 집안에 대한 선단 지지력이 측정될 거고요. 이 집안에 대한 선단 지지력이 측정될 거예요. 1번이. 그 다음에 여기 주면 마찰력 2번에 주면 마찰력이 측정이 될 거예요. 선단과 주면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요. 양방향 시험. 이걸 오스터버그 셀이 오스터버그라는 학자가 있어요. 대학자인데 걔도 우리가 제방이 있어. 제방에 대한 안전 검토를 하려면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는 지중 운명만 검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형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방향 시그마 2에 대한 방향 시그마 1과 여기 있을 땐 시그마 3에 있는 방향 이렇게 되면 시그마 2에 있는 방향도 측정될 수 있으면 이게 3차원 거동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로 논문을 쓰고 이론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공식을 제안했던 사람이 오스터버그라는 학자예요. 근데 이 공식 외우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 학자가 셀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오스터버그 셀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 그러더라고. 공학자가 특허내가지고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해가지고 양방향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전에 우리는 PS 그래프 공부했잖아요. 하중 P에 심하약 S S를 위로 놓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두 개로 나온다고. 얘는 주면 마찰력, 얘는 선단지지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가 쌍으로 나와요. 쌍으로.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지지력 시험은요 주면 마찰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주로 선단지지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란 말이죠. 근데 얘를 역으로 뒤로 들어올리면서 측정하면 주면 마찰력이 측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단과 주면 동시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엄청나게 쓰여요 지금. 이번 양방향 시험은 이 그래프의 총합은 PS 그래프,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 있잖아요. 일반적인 PS 그래프랑 총합은 같다. 그러니까 이게 1000이 나오면 500, 500이 나와요. 그리고 양방향 시험이 평타 말뚝 시험을 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꼭 그래도 웬만하면 반응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주변 마찰력 또한 확실하게 체크가 되는 면하면이 쉬우니까. 리바운드 체크를 한번 봐봅시다. 리바운드 체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말뚝이 이렇게 있어요. 말뚝에다가 제가 여기 분비를 딱 붙일 거예요. 분비를 붙이면 여기다 종이를 낼 거예요. 종이. 손바닥에 종이야. 말뚝. 타임은 어떻게 됩니까? 찍 들어가죠. 이렇게 손바닥 여기 그어졌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말뚝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뚝을 세게 관입을 시키니까 다시 이렇게 살짝 올라와요. 살짝 올라와. 그 다음에 또 타임을 하면 또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올라와. 그죠? 근데 타임을 했는데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왔다 갔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바뀔 때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조금 회복됐다 다시 바뀔 때 들어갔다가 회복됐다 안 들어가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겠죠. 이 상태. 이게 리바운드 체크예요. 어디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게 리바운드 된 거잖아요. 말뚝이 휘는 여기. 아니면 집안의 발력에 의해서. 그잖아요. 강성체를 때려가지고 박았으면 당연히 그게 어느 정도는 회복될 거 아닙니까? 센 힘에 의해서 때리더라도. 그죠? 제가 선생님의 머리를 꽝 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다 다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게 리바운드 체크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뚝 얘기 끝났어요. 별거 아니죠? 여기 좀 배울 게 부마찰력을 좀 배워보실 거예요. 부마찰력.